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TV입니다. 자, 오늘 아침부터 종목 신청을 받아서 이제 분석을 해드리기로 했는데 중간에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지금 저녁 시간이에요. 저녁 밖에 지금 엄청 어두운 상황인데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걸 해드리지 않으면은 이번 연휴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종목 신청을 받았는데요. 생각보다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가지고 낮 시간을 좀 다른 일을 하느라고 보냈습니다. 자, 신청해주신 종목이 좀 많은데 제가 오늘은 좀 다섯 종목인가요? 여섯 종목이구나. 여섯 종목으로 좀 줄였습니다. 뭐 많이 해드릴 수 없기도 하고요. 또 그동안에 이렇게 좀 늦게 신청하더라도 어차피 오늘 1시간 30분 정도 시간을 드렸는데요. 1시간 30분 정도 안에 신청을 해주시기만 하면, 좀, 그동안에는 이제 선착순으로 해드리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다 들러서 툭 신청해서 종목을 제가 분석해드리고, 그리고는 뭐 아무런 피드백이 없이 그냥 지나가고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오늘은 그래도 모르겠습니다. 뭐 오늘도 이 가급적이면은 이제 피드백을 좀 그동안에 해주시고 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이런 분들을 해드릴 생각으로 이제 했는데 제가 좀 잘 선정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뭐 아이디도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이렇게 뭐 댓글 달고 그러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좀 그동안 관심을 좀 많이 표해 주시는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거니까 이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여섯 종목인데요. 일단 2차 전지 종목들도 좀 보이고 뭐 최근에 여러분들 관심을 갖고 계신 종목들 어떤 이제 상황인지 또 앞으로 어떻게 주가가 잘 흘러갈지 제 나름의 방법으로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신청해 주신 종목은 일진전기입니다. 사실 지금 트럼프가 추구하고 있는 이제 정책 방향을 생각해 보면 친환경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요. 에너지 효율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원전이라든가. 그러니까 전기 자체의 전기를 어떤 방식으로 이제 깨끗하게 뭐 친환경적으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효율적으로 전기를 생산해내는 방식. 그래서 원전주들이 많이 올라가고 그다음에 원전을 만들어서 전기를 발생하면 그거를 이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여러 가지 압력으로 이제 이렇게 전달해 가는 일반 가정이든 공장이든 전달하는 그 전력 설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부터 최근에 한 몇 달 사이에 가장 시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지난해 가을 이후에 거의 가장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일진전기 사실 전기 종목들 중에 또 가장 좋은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좋다는 건 저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시장이 다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일단 일진전기 어떤 일하는 종목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일진전기는 저압부터 초고압까지 다양한 전압의 전선을 비롯해 변전소의 필수 설비인 변압기, 차단기 등의 충전기기, 그다음에 중전기기군요. 중전기기. 그다음에 그 외에 전력 시스템을 구성하는 전력기기 등을 생산하는 종합 중전기 기업이다. 그래서 토탈 솔루션 기업의 강점인 턴키 방식의 수주를 바탕으로 발전, 송변전 및 전력 시스템을 토탈로 제공함으로써 총 매출 중에 해외 비중을 높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턴키라는 건 발주를 하면 그 발주와 동시에 사업을 시작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가는 과정을 계약하는 동시에 그냥 동시에 시작하는 이런 방식인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뭉뚱그려서 같이 계약을 하고 실제로 공사를 그냥 시행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진전기가 갖고 있는 토탈 솔루션이라는 게 그 턴키 방식에 딱 맞는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전기에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기 잘 모르면 그냥 일진전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일진전기가 아까 그 해외 매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역별로 매출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니까 국내 매출도 물론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미국과 아시아, 호주 이쪽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씩 늘고 있고요. 작년에 비해서. 뭐 유럽이 좀 쪼그라들었지만 큰 뭐 비중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과 아시아, 호주, 특히 미국입니다. 미주. 지금 트럼프에 의해서 촉발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미국 쪽의 지역 매출이 2배 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이 전기주를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좋아하는데 그 좋아하는 것에 부합하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는지가 일진전기 하나만 보면 딱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진전기 분기 매출 현황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4분기 실적이 이제 나오는 시점이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 넘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3분기 때는 전년 동기 대비 마이너스 7%였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 때 큰 폭의 성장,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지나가고 있는 1분기에 다시 32%의 성장, 2분기 때는 14%의 성장, 이렇게 가는데 매출액이 2분기 때, 지금 현재 1분기가 지나가고 있지만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구간, 선반영하는 구간이라고 보면 사상 최대 매출액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잘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 이걸 1년치로 보니까 아까 1분기, 2분기 다 좋다고 했는데 이걸 3분기, 4분기 때도 내내 좋아집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50%의 성장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자 보시면 2021년, 2년, 3년, 4년, 5년, 6년까지 계속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만에 2배 넘게 성장하는 그런 회사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지난주에 이제 일진전기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요. SK증권에서 무난한 실적 전망, 이런 제목의 리포트를 냈습니다. 계절적으로 중전기기 사업 부문은 4분기에 계절적인 성수기에 돌입하면서 외형 성장이 나타나며 환율 상승의 영향으로 수익성 개선까지 기대된다. 지금 환율 때문에 더 좋은, 왜냐면 수출업체니까 그 미국에서 달러로 결제했을 때 훨씬 좋은 이제 성과가 나올 것이다 이거죠. 그래서 일진전기 최선호주를 유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뭐 1, 2, 3번 해놓고 1번에 24년 10월에 홍성의 제2공장이 완공이 됐고 증설로 기대되는 매출액, 이게 한 4천억 원 정도로 되는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올해 하반기까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실적이 계속 올해 하반기까지 좋아질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실적 개선 때문에 ETF 수급을 흡수할 가능성이 높다. MSCI 지수 편입 그 전망까지 나오고 있고, 세 번째는 이 전력계기 사이클이 장기적으로 좋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중전기기 사업부뿐만 아니라 전선 사업부까지 이 전기의 전반적인 모든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가 좋아지는 모든 부분을 다 흡수할 수 있는 종목, 너무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최근에 이런 것들을 그냥 외국인들이 벌써 다 눈치를 채고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달 전에 27,000원에서 지금 36,000원까지 거의 10,000원 정도를 올렸는데요. 외국인이 83만 주를 사면서 올렸고, 또 하나 길게 내다보는 세력, 연기금이죠. 연기금이 15만 주 넘게 사고 있는데, 이게 1월 13일부터 사고 있습니다. 계속 산 게 아니고 최근 한 2주 동안 사고 있어요. 일진전기 아직도 더 잘 가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자, 일봉을 보면 제가 노란색 선은 살만했던 자리들, 스토캐스틱이 과매도권에서 골든크로스, 제일 좋은 자리죠. 엄청 주가가 빠져있는 자리에서 골든크로스가 나왔습니다. 그런 자리들을 밑에 노란색 동그라미를 쳐놨고, 특히 9월에는 RSI까지 과매도권에 진입을 하면서 9월에
16,000원대까지 주가가 밀렸었습니다. 3만 원에서 16,000원까지 단기적으로 한 달 반 동안에 반토막이 탁 납니다. 반토막 가까이. 그러다가 9월 달에 16,000원대 후반까지 갔던 주가가 다시 11월에 3만 원 터치하고 다시 빠졌다가 이번에 37,500원. 자, 초록색 선은 과매수권. 이제 좀 과하게 들어와 있다는 지점이고, 노란색은 과매도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매수 타이밍, 초록색은 매도 타이밍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 지금 자리가 1월 24일 금요일에 37,550원 찍고 36,250원까지 좀 가라앉았습니다. 금요일 날 10.52% 올랐고, RSI 지표가 과매수권에 들어서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조정이 충분히 나올 만하다. 이제는 지금 쫓아가는 매수는 조금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장기적으로 볼 때 조금 더 상승할 여지가 있어 보이긴 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선, 그 분홍색 241선에 붙어 있던 그 노란색 타이밍들, 이런 타이밍에서 샀으면 어땠을까 싶고, 지금은 37,550원 고점에서 제가 볼 때는 한 3,000원? 예, 3만, 많이 빠지면 3만 한 2,000원 정도까지도 조정이 좀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게 종목이 나빠서가 아니고요. 이제 단물 빨아먹고 빼는 수익 실현 물량들이 조금 나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이펙트는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제 조금 소멸하는 느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 쫓아가는 매수는 조금 불안하다는 생각 할 수밖에 없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좋을 겁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 먼저 분기 실적, 얘는 이제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분기 실적, 3분기 실적을 가지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3분기까지 누적으로 볼 때 작년에 4,176억 원 흑자에서 올해 1,932억 원 영업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6천억이 넘게 나오고 있는, 이거는 뭐 올해는 다 알고 있었잖아요. 되게 안 좋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 작년 말쯤에 나왔던 에코프로 IR 자료, 에코프로의 IR 자료는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BM도 있죠, 에코프로 HN도 있죠. 그러니까 에코프로들의 자회사가 다 따로따로 다 붙어 있습니다. 발표도 다 각각의 대표이사들이 다 따로따로 합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는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건 에코프로, 그냥 에코프로에 대한 건데, 이 양극재, 전구체, 리튬, 리사이클 이 네 가지의 중점 테마를 토대로 이 토탈 캐파를 큼직큼직하게 늘려가서 3원계 양극재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다. 제가 얘는 양극재, 3원계 양극재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 모 회사잖아요, 에코프로가. 그래서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양극재, 전구체, 리튬, 리사이클 이 네 가지 테마를 다 완성하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2030년을 아주 뚜렷한 목표, 지금 이제 5년 남았는데, 레비뉴 타겟, 매출입니다. 매출액이 32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이 80%, 신사업이 한 20%. OPM은 뭐냐면요, 영업이익률이에요.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 매출액 대비해서 영업이익에 어느 정도나 되느냐, 이걸 12% 이상 보는 겁니다. 이런 제조업체들이 12%면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왜냐면 어제 기아 이런데 그 자동차 회사들 보면 3% 정도입니다. 그리고 3% 정도의 매출액 중에 뭐 쓸 거 쓰고 3% 남겨가지고 또 거기에서 이제 인건비니 뭐니 다 주고 나면 단기 순이익이 남는데 그거 얼마나 될까요? 그거 가지고도 그런 대기업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데 12%면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 77%, 신사업 23%. 이 에코프로 작년 말에 나왔던 IR 자료, 이번에 아마 실적 나오면 또 뭐 IR 자료가 나올 수도 있고, 증권사들 리포트들, 뭐 에코프로 BM이나 이런 데 많이 나와 있으니까 에코프로의 리포트는 없고요. IR 자료를 보면 회사에서 생각하고 있는 이 파일
이 에코프로 신청해 주신 우리 회원님께 이거 뭐 조금 이제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어요. 에코프로 자회사들의 모든 부분이 다 나와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자, 수급 볼까요? 에코프로도 외국인이 지금 계속 사고 있고요. 54만 주. 최근에 4일 동안 주가 빠졌죠. 3일 동안. 근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요. 지금 63,000원까지 63,100원까지 빠졌는데 외국인이 계속 사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볼까 사볼까 하는 자리가 오고 있지 않나. 한 달 전에 8만 원에서 지금 63,000원까지 좀 단기적으로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도 지금 사실 연휴가 시작되고 마지막 금요일에 미국에서 테슬라를 제외한 2차 전지들이 대부분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점에서 좀 매수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 단기적으로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자, 일봉 보면 지금 61,000원까지 이제 주가가 밀려 있는 상태. 주가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138,200원. 1년 전에 138,200원에서 지금 61,000원. 반토막 이상 났죠. 이런 대형주들은 50% 정도 빠지거나 481선까지 밀리거나인데 481선은 이미 뭐 11만 원대 후반에 있으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그 저점까지 빠져 있는 거고요. 하락세는 아직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1월 2일 날 55,100원까지 바닥을 찍고 살짝 반등이 나오는 듯 하지만 21선 따라서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봉을 보면 어떻습니까? 아래쪽에 분홍색 240주 선이 밑에 막아주고 있어요. 자, 23년 7월 24일 있는 이 주에 30만 7,800원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5만 원대까지 6만 1,000원까지 밀려 있습니다. 그러면 뭐 얼마 정도 되죠? 한 80% 정도 빠진 거죠. 58,500원 숫자는 뭐냐면요. 241선이 현재 가리키고 있는 자리. 그러니까 에코프로는 61,000원에서 아무리 많이 빠져도 58,5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지점인 거죠. 그리고 오히려 이제 58,500원 정도에 붙으면, 그러니까 6만 원이 깨진다고 하면, 또는 6만 원 부근까지 밀린다고 하면 이제는 매수를 좀 해도 좋겠다. 단기적으로는 한 3개월 이내에는 목표가를 한 8만 5천 원 정도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상반기 정도를 보면은 한 10만 원 정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에서 한 11만 원. 그리고 저는 1년 뒤 이제 그러니까 올해 말쯤에는 제가 볼 때는 10만 원 이상 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에코프로가 그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런데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의 이제 바닥 확인 이게 이번 1분기 중이라고들 예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요. 그렇다면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고 보면 지금 완전히 바닥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에코프로 같은 종목은 그냥 아주 장기적으로 내다보고 한번 매수해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자, 세 번째 종목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 컨센서스가 있으니까 분기 컨센서스 먼저 보면은 이렇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는 뭐 내내 엉망진창이었고요. 4분기 이제 실적이 이제 4분기가 나올 텐데 96.8% 전년 동기 대비해서 96.8%가 늘 걸로 예상이 되고 1분기에 22%, 2분기에 한 10% 정도 꾸준히 다시 늘어납니다. 근데 매출액이 크게 늘지는 않아요. 매출액은 뭐 기껏해야 4분기가 마이너스 2.5, 1분기가 0.15, 2분기가 1.71 이런 식으로 비슷합니다. 그냥 작년에 좋지 않았는데 그 수준 유지하는 거예요. 그렇게 썩 내키지는 않죠. 자, 연간으로 볼까요? 24년에는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24, 그러니까 계속 안 좋았는데 올해는 21%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다시 한 20% 정도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직 21년이나 22년도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겠지만 완전히 바닥을 잡고 돌아서는 그런 그 지점이 확인이 되는 거죠. 포스코홀딩스도. 아까 에코프로는 양극재
뭐 전구체 뭐 이런 식으로 2차 전지에 올인하고 있는 회사고, 포스코홀딩스는 물론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이런 2차 전지 종목들이 있지만 철강 회사잖아요. 기본적으로 철강은 경제가 완전히 턴 어라운드를 해줘야 좋아지는 종목이고, 그래서 시간이 아직도 좀 필요합니다. 한 6년 이후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뭐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황에서. 그러나 주가는 언제나 먼저 선반영을 하고, 또 그 포스코 퓨처엠이라든가 2차 전지 종목들이 돌아서는 시점을 고려해 보면 포스코홀딩스 매력이 있죠. 그러니까 길게 내다보고 갈 만하다. 왜냐하면 이제 바닥이면 서서히 계속해서 올라갈 거니까요. 그리고 분기마다 배당을 주는 또 배당주니까 되게 장기로 가져가기에는 지금부터 이렇게 많이 빠져 있는 자리에서는 뭐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얘도 이제 최근에 뭐 한 2주 한 열흘 정도 됐습니다만, 리포트가 하나 나왔는데, 비용 증가로 인한 실적 악화, 이런 제목으로, 일단, 뭐, 첫 번째 보면은, 친환경 미래 소재가 본격적인 초기 가동 비용과 재고 평가 손실이 예상돼 적자 폭이 확대될 거다. 그런데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한국 철강 시장. 이제 이런 제목이 붙어 있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39만 원 낮추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조금 바닥을 거의 찍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 이거를 잘 생각해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저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 왜냐면 더 매력적인 종목이 많으니까. 그러나 장기로 가져갈 만한, 뭐 배당 받아가면서 장기로 이제 가져갈 만한 종목이고 자리다. 지금이 많이 빠져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수급 볼까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이 계속 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는 25만 원 정도에서 26만 원 정도로 크게 움직이지는 않았지만 외국인 기관이 계속 사모으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최근에 20만 주 넘게 사주고 있습니다. 완전히 바닥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포스코홀딩스, 네, 이제 바닥을 탈출할 뭐 신호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할 건데, 자, 일봉을 보면 이렇습니다. 똑같아요. 에코프로처럼. 47만 원까지 갔던, 작년에 1년도 아니죠. 한 10개월 전에 47만 원대까지 갔던 주가가 지금 24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반토막이 났습니다. 1월 2일 날 24만 8천 원, 지금 26만 1천 원. 뭐 많이 올라오지 않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올해 1월 들어서는 횡보를 그냥 하고 있습니다. 더 빠질까 안 빠질까 아직 모르겠어요. 자, 주봉을 볼까요? 주봉을 보면 23년 7월에 76만 원까지 갔다가 완전히 뭐 빠졌습니다. 자, 지금 제가 대각선 선도 하나 그어놨고, 매물대 바닥도 그어놨습니다. 매물대는 24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최저점이 24만 8천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24만 원대로 25만 원이 깨지고 24만 원대로 내려오면서 주가가 더 안 빠지고 이제 살짝 턴 어라운드를 하려고 하고 있고, 제가 선을 그어놓은 작년 3월의 최저점, 아니죠, 2020년의 최저점, 22년의 최저점, 그 다음에 지금 24년, 25년 이때 최저점을 쭉 연결하면 이렇게 매물대, 지금 현재 매물대의 상단 부분을 뚫는 그런 형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어떤 매물대와 그다음에 이 기준 라인들을 잘 보면 그 안에 지금 쏙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라인을 뚫는 순간 매물대 상단을, 지금 현재 매물대 상단을 돌파하는 게 되고, 그 자리가 2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포스코홀딩스는 이제 24만 원대에서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하기 하는 그런 시점이 이번 1분기 안에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PSK홀딩스. PSK홀딩스도 분기 실적 전망을 보면, PSK홀딩스는 24년도에 1분기에 341%, 2분기에 82%, 3분기에 1428%, 4분기에 90%,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큼직큼직하게 늘어납니다. 여기에서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이 늘었다가 1분기에 34%, 2분기에 44%로 이제 약간 고꾸라집니다. 1, 2분기 합쳐서 232억 원의 영업 흑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연간으로 보면 올해 906억 원. 그러니까 뭐냐면 1, 2분기보다 훨씬
큰 뭐 한 700억 정도의 흑자를 후반기에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매출액이 23년에 비해서 24년에 100% 넘게, 25년에는 21%, 26년에는 6%. 아쉬운 게 뭐냐면 PSK홀딩스는 24년도에 실적 기대로 많이 올라왔고 25년까지 조금 유지가 되는데 26년부터는 그렇게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올해 정도가 거의 피크를 찍을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자, 증권사들 어떻게 볼까요? 지난주에 나온 리포트 하나 볼게요. 사상 최대 실적 행진 이런 제목으로 메모리 및 비메모리 캐파 증설 지속 이중 수혜 종목이다. 너무 좋죠. 이중 수혜 종목이다. 이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 첫 번째, 두 번째 TSMC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HBM 캐파 증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TSMC TSMC와 그다음에 HBM이라는 우리가 이제 고성능 반도체 이런 것들을 동시에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인가 보다 이렇게 돼 있고 4분기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할 실적 서프라이즈가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PSK홀딩스에 대한 관심이 4분기 실적에 일단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1분기 그러니까 25년도 1분기와 25년도와 26년도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피크를 찍고 있는 종목을 이게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돼야 사는 거지. 피크 찍고 내려올 수도 있는 종목을 살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일단 외국인들은 탈출을 하고 있고 기관이 엄청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 매수의 중심에는 투신과 연기금이 있는데요. 투신이 제일 많이 샀고 연기금이 두 번째로 많이 샀는데 일단은 투신은 개인들 펀드라고 그랬고 연기금도 마찬가지 장기로 보는 종목인데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어서 이게 지금 그 피크 6만 원을 딱 찍고 나서부터는 이제 조금 빠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다. 한 달 전 3만 5천 원에서 6만 800원까지 갔다가 지금 이제 5만 7천 원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차트 보면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 481선 부근에서 이렇게 U자로 슉 돌 때 2만 8천 원대까지 밀린 자리에서 지금 5만 7천 원대까지 100%를 올리는데 불과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반 정도 걸렸네요. 100% 엄청난 수익을 내주고 있고 제가 단기적으로는 지금 쫓아가기가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1년 동안 RSI가 과매수권에 있었던 게 6월과 이번인데요. 6월 달에 85,300 찍고 이게 어디까지 빠졌냐면은 3만 한 8,000원 정도. 반토막이 더 났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 또 하락 좀 반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강도로든 어느 정도로든 일단 조정이 좀 나올 만한 자리다. PSK홀딩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어떤 매수를 쫓아가는 거는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좋은 종목이 더 많이 있어요. 아직 생각만큼 못 간 종목들이 있어서 또 전망도 좋아지는 종목들이 있고 최근에 막 핫하게 막 움직이는 수익 수급 막 들어오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저는 PSK홀딩스가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면 재료 소멸로 좀 까질 수 있는 좀 주가가 밀릴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 종목은 JLK라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주목받던 그 의료 정밀기기 업종인데요. 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생소하니까 먼저 보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의료 영상 및 임상 데이터 분석을 통해 질병의 조기 진단, 판독 보조, 병변 검출, 예후 예측 등을 제공하는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 전문 기업이다. 이렇게 돼 있고 뇌졸중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뇌졸중이 다빈도 중증 질환이며 단일 사망률 2위 질병으로서 당사는 독보적인 의료 영상 분석 인공지능 기술력을 바탕으로 뇌졸중 전문 의료 인공지능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저 밑에 보시면 당사의 뇌졸중 의료 AI 솔루션은 2018년 8월 인공지능 의료기기 최초로 국내 식약처 3등급 허가를 받았으며 2022년 말 뇌졸중 분야 최초로 AI 의료기기 보험수가 적용 대상 솔루션이 되었습니다. 뇌졸중 진단 회사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날 공시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왔냐?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업체 영업이익이 무려 마이너스 77%, 매출액이 마이너스 43%, 당기순이익 마이너스 83%, 어마어마하게 실적이 까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의료 파업 영향에 따른 매출액 감소, 또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비용 증가에 따른 영업 손실폭 확대. 첫 번째는 지금 현 정부 정책에 따른 의료 파업 관련돼서 안 쓰는 거죠. 의료진들이 이런 기기를. 그래서 이제 매출액이 크게 까졌다는 거죠.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 그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마케팅이라든가 당연히 비용이 늘어났을 거예요. 영업 손실폭이 크게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실적 볼까요? 3분기까지. 작년 3분기에 영업 적자가 56억 원 정도였는데 올해는 100억 원 정도, 거의 2배 가까이 영업 적자 폭이 늘었습니다. 매출액이 작년에 14억 7천만 원이었는데 올해 6억 원으로 반토막이 났기 때문이네요. 자, 수급 볼게요. 외국인 기관이 사고 있네요. 주가가 한 달 전 7,900원, 3주 전 9,400원 정도에서 8,100원까지 주가는 좀 밀려 있는 상태인데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투자가 계속 사고 있다는 점이 아주 긍정적인 상황으로 보이고요. JLK 일봉 차트를 보면 최근에 11월 달에 6,300원대까지 밀렸다가 찔끔찔끔 반등을 하면서 120일선까지 올렸었다가 빠졌습니다. 빠지고 단기 반등 11선에 밀려서 단기 하락. 지금 60일선에 딱 기대고 있는 자리네요. 그러면 이제 60일선이 지금 얼마인가 보니까 60일선 8,100원입니다. 8,100원. 그러면 8,180원. 지금 현 주가에서 8,100원이 아래쪽에 60일선이 있으니까 8,100원 밑으로 빠지지 않으면 JLK는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데 위쪽에 이동평균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지금 21선도 머리 위에 8,570원 자리에 있고요. 121선이 9,370원, 241선이 9,870원. 자, 그러면 10,000원 가까이까지 가려면 굉장히 오래 걸리겠구나. 이 위에 지금 머리 위에 바로 누르고 있는 이평선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JLK는 뭐 엄청난 모멘텀과 어떤 실적과 이런 것들이 나와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이 이동평균선 매물벽을 뚫어주기 전에는 힘들다. 단기적으로 좀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60일선이 지켜진다면 8,100원을 바닥에 지지해준다면 뭐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안 빠질 거니까. 그런데 많이 오르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121선 정도, 제가 볼 때는 상반기 안에 121선 9,300원, 9,400원, 9,400원까지 가려면은 10%, 15% 정도 수익이 날 수 있겠네요. 올해 상반기까지 한 15% 정도 수익, 그 정도로 만족을 하신다면은 이 종목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확인하시고 60일선 밑으로 깨지면은 뭐 8,000원 밑에 7,000원대까지 밀릴 수 있고요. 60일선에서 지지가 나와준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21선, 121선 정도까지는 뭐 갈 수 있겠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실적 회복이나 이런 것들 좀 확인해야 할 것들이 많이 보이는 종목이라고 봅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오션이죠. 하나오션. 하나오션도 24일 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방금 전 본 JLK하고 좀 다릅니다. 흑자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실적 상승이 나오고 있는 중이고, 뭐가 이 흑자 전환을 만든 이유일까? 밑에 나와 있죠.
LNG선 매출 비중이 높아졌고요.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으로 전년 대비 매출액이 늘었고 영업 마진이 또 개선됐고 이연 법인세 자산 인식 등에 따른 당기 순이익이 늘었다. 당기 순이익도 228% 늘었죠. 전체적으로 하나오션은 지금 뭐 조선주 중에서도 뭐 가장 핫한 종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분기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4분기에 흑자 전환을 앞두고 있는데요. 영업이익이 1690억. 이거는 3분기에 256억, 1분기에 529억 이런 수준이 아니죠. 매출액도 3조 2,500억. 그냥 4분기 실적이 어마어마한 업셋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분기에는 영업이익이 조금 까지지만 어쨌든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20%늘 것으로 예상되고 2분기 때는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섭니다. 작년에 마이너스 97억 원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두 개 합치면 1, 2분기 합치면 2,650억 정도가 되는데 이걸 연간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25년도에 5,754억. 그러면 하반기에 엄청난 성과가 또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죠. 24년도 영업이익도 흑자 전환, 25년도의 영업이익은 141%, 26년도에도 53%. 그냥 이거는 하나오션 이 조선주들은 26년도까지 아니죠. 27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25년도 말까지 올해 말까지는 지속 성장, 꾸준히 주가 상승 이렇게 예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오션 이것도 한 일주일 정도 전에 리포트가 나왔는데 이제는 안정화 단계 진입 이런 제목으로 4분기 영업이익 1212억 원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목이 달려 있고요. 아우 너무 좋아요 사실. 지금 뭐 조업일수 증가, 상선 부문에서 생산 안정화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고가 선박의 매출 인식 비중 상승 이런 뭐 너무 좋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회성 비용으로는 성과급, 뭐 직원들이 일 열심히 했으니까 또 성과급 나눠줘야죠. 임단협 타결 비용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금 비용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는 거고요. 밑에 보시면 LNG선 발주 기대감과 미 해군 MRO 사업의 확장, 뭐 미국 해군의 이제 군수 지원함, 급유함 이런 것들을 수주했다는 거예요. 야, 미국 해군하고 이제 미국 지금 트럼프가 중요하게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 중에 방산이 있는데 선박 두 척을 하나오션이 가져왔구나. 네, 지금 하나오션은 뭐 엄청난 지금 종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수급 보겠습니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500만 주를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그리고 금요일에 무려 88만 8천 주. 외국인이 거의 90만 주를 사고 있고 5일 연속 사고 있고 뭐 외국인이 뭐 끊임없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3만 6천 원 하던 게 5만 6천 얼마까지 왔기 때문에 많이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지만 금요일 날 외국인이 거의 90만 주를 사주면서 거래량이 1000만 주 넘게 터지면서 5,200원. 지금 이런 가격대에서도 계속 외국인이 사더라. 어떻게 될까요? 주가 더 오릅니다. 더 오른다고 봐야 돼요. 일봉 볼까요? 일봉을 보면 하나오션, 야, 기가 막히죠? 최근 그냥 랠리만 놓고 보면 한 달 전에 3만원대 초반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56,700, 57,000원까지 왔죠. 그 사이에 음봉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스토캐스틱과 RSI가 다 과매수권에 와 있다고 지금 뭐 얘기하고 있습니다. 조정이 좀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매수를 신규로 한다면 신규로 할 수 있을까? 본인의 판단에 따라 다르겠죠. 지금 57,000원, 56,000원 이런 자리에서 사서 대략 뭐 한 45,000원까지 빠져도 난 견딜 거야 라고 하시면 지금 사셔도 됩니다. 왜냐? 6만원, 65,000원, 7만원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6만원, 65,000원을 갈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과 동시에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한 45,000원, 47,000원까지 빠질 수도 있어.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둘 다 괜찮아. 버틸 수 있어. 한 10%, 한 15% 정도의 하락이 나와도 버틸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신규로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안 그러면 못 사죠. 사실 못 사요. 이 지금 현재 단계에서 조정 나오기 여기서
단기 조정일에도 좀 나와줘야. 지난주에 사실은 수목에 나온 거 아닙니까? 수요일 날 5만 5천 원까지 찍었다가 목요일 날 5만 1천 원까지 빠졌으니까 이렇게 빠졌을 때 사지 않으면 못 사죠. 지금 거의 뭐 최고점 부근에서 사는 거는 너무 그 좀 과하죠. 보조 지표들도 지금 과매수권에 들어와 있다고 이제 일제히 얘기하고 있는데 조선주 중에서 한화오션이 지금 제일 각광받고 있는 거는 분명한 것 같고요. 이 정도에서 멈출 거라고 생각하지도 저는 않습니다. 아마 지금 이 정도면은 이거는 뭐 한 6만 원 이상 당연히 올라가야죠. 당연히 올라갈 거고 그래도 모양새는 한 번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나왔던 수주 이런 것들은 선반영을 했다고 봐야죠. 11월 초에 481선 부근까지 2만 5천 원대까지 빠졌을 때 이때 매수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12월 중순에 241선 부근까지 밀렸을 때 3만 원대 초반까지 밀렸을 때 이때 매수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면 조선주를 이때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은 조선주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하나오션 같은 종목은 좀 조정이 나오면 사시면 좋겠다. 지금 이거는 너무 과열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사면은 먹을 게 별로 없이 좀 하락할 우려만 커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뭐 지금 이거 신청해 주신 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그 1대1로 대화할 수 있는 뭐 기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저는 뭐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 수익도 좀 실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 종목을 그대로 들고 가지 말고 좀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을 때는 얼마의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수익을 실현하는 것도 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한다는 거는 그거는 뭐 저는 저 같으면 안 살 것 같은데 신규 매수를 한다 그러면은 글쎄요, 이게 나중에 또 한 달 뒤에 한 9만 원쯤 가 있을 때 그때 샀어야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요. 지금 이제 보조 지표들은 과매수권에 와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종목 자체의 모멘텀은 너무 좋으니까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조금 쉬어갈 수 있는 거죠. 쉬어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렇게 뭐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면 피로함이 좀 있어서 매물 좀 소화하고 가는 과정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때 매수를 하시면 더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밖에는 완전히 이제 뭐 암흑이 됐고요. 40분대 초반 딱 좋습니다. 자, 어쨌든 뭐 1월 26일 이제 일요일인데요. 다음 주 27, 89, 30일 4일 동안 휴장이고 31일에 장이 열리는데 저는 27, 8, 9, 10 뭐 다 마찬가지 4일 동안 일도 좀 있고요. 그다음에 명절 때 돌아다녀야 되는 곳들도 많이 있고요. 31일에 아마 방송은 31일에 할 수 있을 것 같고 회원님들하고 이 상담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30일 정도에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